자, 교재 57페이지 연습 예제 2번 한번 보세요.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의 성질을 하는 또 분석 문제. 물론 이제 해의 방정식 개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대신에 이거 해의 방정식의 개수에 관한 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목표하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밝히는 문제들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자,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 이퀄 루트 3분의 1 sin x라고 하자. 이때 함수 fx는 어떤 값들의 영역밖에 없어? sin x와 루트 3분의 1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사이에서만 존재하지. 그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때 x2가 정의역상에서 x2가 x1보다 큰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xfx1과 x, fx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lx1, x2로 나타내자. 즉 lx1, x2는 x2-x1분의 fx2-fx1이다. 즉 함수상의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 lx1, x2라 하자. 그리고 우리 습관적으로 이런 거 보면 뭐가 떠올라? 그치, 평값정리. 그쵸? 평값정리. 이 평값정리와 뭔가 관련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문제이기도 해. 그런 것들은 미리 생각해서 뭐 손해볼 건 없습니다. 자, 문제 1번 바로 들어갑시다. 임의의 실수 C에 대하여 방정식 fx 이퀄 루트 3분의 x 플러스 c의 해가 오직 한 개임을 보시오. 보이시오? 보긴 뭘 봐. 보이시오? 이거 fx에다가 아까 전에 그거 넣어야 되지. 함수 fx를 문제에서 줬잖아. 그래서 방정식이라고 부른 거야. 알겠지? 루트 3분의 1 sin x는 루트 3분의 x 플러스 c이다. 요 방정식을 준 거야. 그리고 이 방정식은 해가 몇 개다? 한 개다. 해의 개수가 한 개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사실 해의 개수가 한 개다, 유일하다, 하나다라는 걸 보이는 거는 어떤 연립 방정식을 보는 거야? 주어진 방정식의 함수와 주어진 방정식과 x 이퀄 제로의 연립 방정식이지. 근데 y 이퀄 제로. y 이퀄 제로 x축. 그치? 연립 방정식인데 그건 y 이퀄 제로의 연립 방정식은 의미가 없으니까. 응? 어차피 이 방정 자체에서 해가 하나라는 걸 보여야 돼. 자, 이런 해 유일성을 보일 때 이거는 사실 미분에서 다뤄지는 얘기인데 미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얘기야. 나중에 미분에서 제일 처음에 다룬 얘기가 이 중간값정리, 평값정리에 관한 얘기야. 어떤 방정식의 해 유일성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미분까지 다룬 상황에서는 중간값 정리에 관한 거예요. 물론 이제 미분의 내용은 안 들어가지만 먼저 중간값 정리를 활용하면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중간값 정리를 활용하면 함수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는 게 굉장히 쉬워. 봐봐.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앞에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제 마지막에 뭐가 돼 있어? 해가 오직 몇 개? 한 개. 다양하다, 유일하다? 해가 유일한 걸 보인다. 해가 유일한 거, 어떤 것이 유일하다는 것을 보일 때는 답안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존재함. 그쵸. 존재함과 유일성을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간값 정리를 사용해서 존재함부터 먼저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유형의 구조로. 중간값 정리를 활용해서 해의 존재성을 먼저 증명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평값 정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해의 유일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hx가 한 어떤 함수, 중간값 정리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중간값 정리 자체보다도 이 변형된 내용에 관한 것들이 훨씬 많이 문제에 이용해. 특히 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증명, 함수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해의 존재 가능성에 관한 것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야. 함수 hx가 연속이고 어떤 값에서 hx1이 양이고 어떤 값에서 hx2가 음임을 보여주면 혹은 반대로 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연속인 함수가 함수의 값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 그럼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그치, x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지.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존재하는. 무슨 정리에 의해서? 중간값 정리지. 그치? 중간값 정리의 활용이야. 알겠지? 함수가 연속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특징이지. 그래서 중간값 정리를 적용해서 해의 유일성을 보일 때는요, x1, x2를 일반적으로 다 안 보여도 x1, x2를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어. 그 함수를 만족시키는 특별한 값을 그냥 대입해버려도 상관이 있어 없어. 주어진 함수 조건, 아까 전에 방정식 있잖아. 아까 전에 그 방정식에다가 특별한 값을 대입해가지고요, 함수에다가 특별한 값 대입해가지고 그 함수 값이 양이고 음이고 요것만 확인해주면 돼. 예시를 써서 설명해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 보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라도 이거에 속하고 하나라도 요거에 속하기만 하면 그 함수는 무조건 해를 중간값 정리해서 가지게 돼 있으니까. 존재 명제라고 부르는 명제를 증명하는, 또 활용하는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요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려고 한다? 해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것. 해가 존재할 때는 이 해가 존재한다는 조건에서요. 해가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해가 유일해지려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요. 이 함수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함수가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는 경우면 무조건 해는 유일하게 존재하게 돼요. 특별한 경우야. 단조 증가한다는 얘기는 함수가 중간에 감소하지 않고 무조건 계속 증가만 한다는 얘기야.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양인 경우, 주어진 영역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양인 경우로, 양인 경우면 여러분들 함수는 뭐 한다고 불러? 이 함수는 증가한다고 부르지? 그때 표현하는 그 증가라는 표현이 정확하게는 이제 단조 증가라는 표현이야, 수학적으로는. 알겠지? 단조라는 말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증가하는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단조, 단순히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함수면 되는 거야, 그 영역에서. 대신에 여기는 영역이 모든 x에 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fx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hx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보이면 어때? 자, 이거에 의해서 해는 존재해야 돼. 근데 방정식 무조건 감소하거나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해는 몇 개밖에 있을 수가 없어, 이때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지. 그치? 그 함수에 대해서 이런, 물론 해가 하나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해가 유일하면서 함수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어. 이런 걸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특별한 구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쓰는 대부분의 논술 문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방정식의 해의 유일성을 갖다가 우리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 특히 제시문에서 뭐가? 중간값 정리나 미분 관련된 거, 평값 정리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저런 방법으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일반적인 원리라기보다는 편한 원리인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응하는. 자, 이 문제를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풀어볼 겁니다. fx는 루트 3분의 1 sin x야. fx는 루트 3분의 1 sin x,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리고 방정식의 조건 때문에 루트 3분의 x 플러스 c가 되어지게 되지. 그치? 자, 이 함수는 함수 gx, 요런 걸 보조함수라고 그래요. 알겠죠? 결국 gx가 0이 되어지는 x 찾는 거지. 이거 넘겨가지고 만들어진 함수를 gx로 본 거야. 알겠지? 결국 이 함수가 0이 되어지는 x의 유일성을 보이는 겁니다. 존재 가능성과 유일성. 자, 그리고 이때 이 g'x. 자, gx는 무슨 함수야, 이거? 중간값적인 적용하려면 뭐부터 설명해줘야 돼? 함수 fx는 연속이다. 자,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이죠? c는 상수고, sin x 연속함수고, 그치? x의 연속함수. 연속함수들의 합차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fx, gx는 연속이다. 중간값적인 쓰려면 그거 먼저 언급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g'x 조사한 거야. 루트 3분의 1 코사인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0. 0보다 작거나 같다. 코사인 x는 뭐와 뭐 사이에요? 그쵸, 1과 마이너스 1 사이지? 따라서 요 함수는 어때? 요 부등식의 조건은 요 g'x는 항상 뭐야? 항상 음이야. 0보다 작거나 같아. 넘겨서 정리해봐. 코사인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이니까
그래서 항상 음이게 되어지게 돼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인 거야? 함수 gx는 감소함수인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감소함수. 자, gx가 연속이고 이 함수 gx가 양수와 음수를 가지는 것만 하나만 설명해주면, 그리고 요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존재하고, 해가 존재하고, 요거에 의해서 해가 존재하고, 얘가 양을 가진 양이랑 연속이고 양이랑 음의 값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걸 설명한 후에 얘가 음이다. 그러므로 단조 감소한다. 그래서 해는 유일하다. 유일성까지 한 번에 쫙 하고 끝나는 거야. 자, 이거 뭐 한 거예요? 함수 gx가 모든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그치? 모든 x에 연결하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뭘 본 거냐면 무한대 값을 생각해 본 거야. 극한에서 어디로 날아가느냐. 왜냐면 어떤 특정 값을 뽑아서 될지 안 될지 넣어보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사실은 애매하고, 물론 여기에다가 특정 값을 넣어봐도 좋기는 한데, 근데 여기다가 지금 특정 값을 넣어버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면 저 C 값이 문제가 되어지게 돼. 저 C가 뭔지 모르니까 양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 알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 문제에서는 그래. 이 문제에서는 보통 요 C가 없으면 그냥 값 대입해서 X에다가 적당한 값 대입해가지고 양이고 음이고 이런 거 찾아주는 게 하면 찾아주고 제시하면 그냥 되는 거거든. 근데 요 C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 값을 대입할 때 특정 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C가 뭔지 모르니까는 양인지 음인지 판별하기가 애매해져. 알겠지? 그래서 이때에는 극한, 무한대로 그냥 날려버리고 한번 생각하는 거야. 혹은 문제에서 어떤 영역이 주어졌으면 영역의 경계값들 이런 것들이 양음으로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아. 특히 이렇게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우리는 앞에서 이걸 먼저 봤어. G'X, 단조 감소한다는 거 봤어. 보통 단조 감소하면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날아가? 마이너스로 날아가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보통 양의 무한대로 날아가. 보통은. 알겠지? 근데 항상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항상 날아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응?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특정 값에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그러하지. 그치? 문제의 경험상. 자, 그래서 극한값 조사에서 양음 조사한 거야. 특정 값 대입해서 다루기 까다로우니까 요 문제가. 상수 C 때문에. 그래서 gx의 무한대 값을 갖다가 구해봤더니, 극한값을 구해봤더니 뭐 나와? 마이너스 무한대. 왜냐하면 왜 그래? sin x는 뭐와 뭐 사이?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루트 3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것밖에 못 가져. 진동하는 함수의 뭐 단점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렇지만은 특징 중에 하나지. 특정 값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 특정 범위를. 특히 사인이나 코사인은.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x는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날아가지. 근데 c는 뭐야? 상수야. 이 값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결국은, 그쵸, 어떤 특정 값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 gx는 어디로 날아가? 그쵸, 상수 c하고 상관없이 무한대로 날아가게 되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한 극한 조사해가지고 양음되는 거 해주면 이제 끝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함수 gx가 연속이며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과 플러스 무한대의 값으로 발산하게 되니까 해는 반드시 존재한다. 중괄값 정리해서. 해는 반드시 존재하고, 또 그것의 미분값이, 도함수가 항상 0 이하이므로 해는 유일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함수 gx가 단조 감소해서 해는 유일하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한 번에 쫙 설명 가능하지? 존재 가능성과 해의 유일성. 두 가지가. 여기서는 한 번에 묶어서 그냥 설명했습니다. 자, 함수 fx 루트 3분의 1 sin x라고 하는 이 함수는 y 콜 루트 3분의 x 플러스 c라는 함수와는 교점을 딱 하나밖에 안 가진다는 얘기야. 반드시. y 콜 루트 3분의 x 플러스 c는 뭐야? 이건 직선이죠. 직선. y절편이 c인 직선이에요.
1번 문제 해석하는 거야. 함수 fx는 루트 3분의 1 sin x. 무슨 함수예요? 요거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뒤에 문제 넘어가기 전에요. 문제 1번 별거 아닌 것처럼 지금 증명했지만은 이 문제의 의미 한번 잘 생각해봐. 루트 3분의 1 sin x. 무슨 함수야? 진동함수지? 주기함수이자 진동함수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진동함수에 대해서, 진동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에 대해서 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인 거야. 요거 의미 한번 잘 불러보세요. 3분의 1 sin x equal 루트 3분의 x 마이너스 c라고 하는 요 방정식이 성립하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루트 3분의 y equal 루트 3분의 1 sin x와 뭘 푼 거야? y equal 루트 3분의 x 플러스 c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유일하다는 걸 보인 거야. 자, 루트 3분의 1 sin x 그래프 그려볼까요? 루트 3분의 1 sin x 이런 식으로 뭐 양의 보더라도 이렇게 그려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얘는 y절편이 c이고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인 직선이죠? 자,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면 뭐 대략 한 뭐 이런 정도로 볼까요? 이런 정도로? 1보다는 크니까? y절편이 c, y절편 c, y절편이 어떤 의미의 c를 가지더라도야. c는 어떤 상수인지 알아? 어떤 상수지? 어떤 상수를 넣어도 해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쵸? y절편에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직선은 이 사인 함수와 해가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선과 주기함수 사이에서의 해의 개수가 하는 것. 이 해의 개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 C는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은 도해를 그려서 연립방정 생각하면 조금 개형을 생각해서 연립방정 생각하면 문제 접근이 조금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랬지?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본 거야. 결국 해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인데 이 해의 개수에 관한 거는 루트 3분의 1 함수 fx 고정됐어요. 그쵸? 제시문에서 고정됐어. 함수 fx에 대해서 어떤 직선과의 해 개수에 관한 것들은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어떤 얼만큼 되느냐 이거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하필이면 왜 처음에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인 걸 선택을 했을까? 문제 1번에서. 이건 요령이야. 문제에 대한 경험으로 요령이야, 이거는. 이게 아마도 이 루트 3분의 1 값이 해 값을 한 개를 가지는 경우, 두 개를 이상을 가지는 경우, 하나도 가지지 않는 경우는 없지. 한 개를 가지는 경우와 두 개 이상을 가지는 경우로 나누는 경계의 값이 이 루트 3분의 1 가능성이 많어. 그래서 문제 1번에서 루트 3분의 1을 직선을 해준 거야. 문제를 쭉 뒤에까지 읽어봐. 편값 정리를 이용하여서 m이 루트 3, 2번에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 이때 루트 3분의 1은 뭐였어? 기울기였어. 알겠지? 기울기자 sin x의 최대값이었어. 자,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야. 알겠지? 논제 2번을.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 sin 함수의 두 번째 문제 해석하면 Lx1, x2는 뭐야? sin 함수상에서 x1, fx1 x2, fx2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지. sin 함수상에서 이 어떤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m을 만족하는 x1, x2는 존재하지 않는다. sin 함수상에 이런 점들은 존재할 수 없다. 이 기울기, 즉 sin 함수상에서 어떤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연결하던 그 직선의 기울기는 뭐를 넘을 수 없다? 그렇죠. 루트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요. 근을 몇 개 가지는? 기본적으로 근을 두 개 이상 가지는 직선인 거야. x1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생각했지? 문제에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문제 1번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x1, x2를 두 개를 지난 직선은 반드시 저 함수와 해를 몇 개 이상 가져야 돼? 그렇죠. 방정식을 볼 때 두 개 이상 가져야 되지. 왜냐면 x1, x2, fx1, x2, fx2 두 개를 잡아놓고 직선을 연결했으니까 반드시 교점은 두 개 이상 있어야 되지. 네. 문제인 거 알겠어? 교점을 y 콜 kx 플러스 c n과 같은 알파와 같은 이런 직선의 방정식에 있어서 이 직선이 이 사인 함수와 해를 두 개 이상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직선의 기울기는 뭘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루트 3분의 1 넘으면 안 돼. 2번 때문에. 2번 때문에. 왜냐면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은 어떤 함수항에 두 점을 연결해도 루트 3분의 1을 넘는 기울기를 가진 직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두 점만 연결하더라도. 세 점, 네 점도 여기에 속하겠지. 그치? 그걸 증명해 준 거야. 즉, 이 사인 함수와 연립하여서 방정식의 해를 두 개 이상 가지는 놈들은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과 같은 어떤 경계 조건을 준 거지? 그치? 1번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직선과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인 조건을 얘기한 거고. 그치? 2번은 둘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가 둘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증명의 과정은 사실 별로 그렇게 복잡한 과정도 아니야. LX1, X2 그대로 제시문에 있는 LX1, X2 정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무슨 정리예요? 편값 정리 적용한 거야. 문제 보면서 예상했던 대로 제시문 보면서 편값 정리 적용한 거야. 자, F'C 직접 써주는 거예요. 어떤 C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루트 3분의 1 sin X 미분해서 그냥 C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코사인 C가 되어지는 요 CFC가 반드시 삼각함수, 사인 함수 안에 있다. 어딘가에. 무조건 성립해야 되니까. 이런 C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편값 정리. 자, 그리고 요게 뭐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기울기 M이지. LX1, X2를 갖다 M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요 M이, 요 값이 뭘 넘을 수 없다는 거 설명하면 끝나? 루트 3분의 1 넘을 수 없어. 왜? 코사인 C가 얼마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루트 3 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증명 끝이에요. 편값 정리 활용해서. 이거 나중에 이거 미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미분에서 편값 정리의 가장 중요한 활용 중에 하나가요. 편값 정리를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부등식. 루트 3분의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증명할 때.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알겠지? 편값 정리를 적용하면 접선의 기울기이자 구간 기울기이기도 하지. 함수 fx항의 어느 두 점을 연결한 직선도 그 기울기가 뭐를 넘을 수 없다. 루트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나중에 이거 미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해. 여기서는 증명이 허탈할 정도로 간단하게 끝내버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증명을 함수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허탈하게 증명 끝내버렸지만요, 굉장히 복잡한 부등식들, 생전에 도대체 이런 부등식을 어떻게 생각해내지 하는 부등식까지 편값 정리를 활용한 부등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거야. 알겠지? 나중에 미분에서 그걸 미리 여기 활용한 것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코사인 C는 루트 3분의 M. 뭐 다른 거 없고요. 코사인 C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이기 때문에 M은 뭐보다 커야 된다? M은 루트 3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지. 그치? 왜? 만일 루트, 이건 모순을 이제 보이는 거고, 코사인 C가 1보다 작다는 것에, 이거는 기류법으로 일부러 설명한 건데, 이 기류법으로 꼭 쓸 필요 없어. 알겠지? 바로 여기서 뭐 해줘도 돼? 코사인 C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므로 M은, 그치,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해도 돼. 직접 증명으로. 자, 증명 방식은 뭐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 2번의 의미도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자, 중간값 정리나 편값 정리의 활용. 미분은 우리 지금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논술에서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런 중간값 정리나 편값 정리들이 해 개수와 연관해서 어떻게
함수에,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활용하는지 그 예시를 지금 미리 보고서 있는 거야. 알겠지? 앞에서 두 개의 곡선에 대한 해 개수에 관한 것보다 조금 더 고급의 여러분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논제 3번 보세요.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여서 이번에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아예 돼 있네.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여서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 구간을 연결한 점들 L, X1, X2, 구간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면 이번에는 L equal 0, X L equal 0, X는 이건 원점이죠? 왜냐면 함수 fx가 뭐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 코사인 x니까, 사인 x니까, 그치? 얘는 x1이 지금 0이라는 얘기는 원점을 얘기하는 거야. 원점과 함수상의 어떤 임의의 점을 연결했을 때지. 자, 이런 수식들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프라든지 이 함수의 특징, 이 어떠한지를 문제의 조건조차도, 문제의 조건의 함수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보는 거야. 쭉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와 뭐를, 얘는 연결한 거죠. 함수상의 두 점을, L은 함수상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점은 무슨 점을 얘기하는 거야? 0은, 그쵸? 주어진 함수 fx에 대해서는 원점인 거야. 사인 함수니까. 원점, 루트 3분의 1 사인 x, 원점. 원점과 함수상의 임의의 점을 연결한 거지? 그리고 그것을 m으로 봤다는 거야. 여기서 이 m은. 만족하는 x가 구간 0과 파이 사이에서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건 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함을 보이래. 뭐가? m이 0과 루트 3 사이면. 이 얘기지?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중간값 정리를 이용해서 m이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면 이렇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이때 원점을 지나는 뭐야? 원점과 또 다른 한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임을 보여라.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1번과 비슷한 문제야. 봐봐. 이 두 점을 지나는 m이 존재한다는 것은 해가 몇 개라는 얘기가 똑같아.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무조건. 어떤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점과 x, fx 두 개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야. 즉 원점을 지나면서 해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m의 조건이 뭐다?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이다. 얘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무조건 뭐하고? 이 직선, 이 곡선, 사인 곡선과 무조건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해 개수에 관한 문제를 해석하는 거야. 자, 요건 조금 애매해도 이 설명이 뭘 요구하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완전히 해석해서 이해하는 건 좀 애매하더라도 대략 1번, 2번을 생각해보면 아, 이거 어떤 해 개수에 관한 문제가 얘기구나 라고 눈치채고 해석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면 그런 식으로 다뤄지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중간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L, X, 0, 0,X. 요거 뭐 정의에 따라 그냥 써보면 되지. X-0분의 fx-f0. 근데 f0는 0이잖아 또. 그래서 결국 x분의 fx.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지. 함수상의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야. 원점을 지나면서. 자, 이때 영역은 어디라고 했어? x의 영역은 0부터 파이 사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x분의 fx니까 fx는 루트 3분의 1 sin x였잖아. 그래서 fx 그대로 대입한 거야. 그래서 루트 3분의 1 x분의 sin 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함상의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지. 그치? 그리고 이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 m이라고 할 때 이 m이 0과 3분의 1 루트 3분의 1 사이에 존재한다.
증명하라는 게 그거 증명하라는 거니까.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이거? 아까 전에 중간합 정리 이용해서 해가 존재한다는 건 존재 가능성 보일 때 쓴 거야, 이거. 똑같이 1번에서처럼. 함수 이거 그냥 생각하고요. m에 대한 함수. 뭐라고는 이거는 구간이 정해져 있죠, 지금. 0에서 파이까지로 정해져 있지. 그치? 그래서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주어진 요 함수가 m에 해당하는 요 함수 있잖아. m에 해당하는 요 함수가 양의 값이랑 음의 값을 가지는 것, 요거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야. 중간합 정리 활용하려고. 그러면 해가 일단 존재하는 거잖아. 이런 m이 존재하는 거잖아. 이거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만들어가지고 L0x-m 넘겨서 0에 가거나 경계의 값인 0으로 가거나 경계의 값인 파이로 갈 때. 자, 요 함수 연속이에요? 요거 연속이야, 연속? 연속 되죠? 네. x분의 sin x 마이너스 m. 요건 상수니까 어차피. 그치? x분의 sin x 연속 함수야. 그치? 연속 함수니까 중간합 정리 적용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제로로 갈 때와 대신에 제로로 갈 때 양의 0의 영역으로 가는 거지. 양의 방향에서. 그치? 0에서 파이 사이니까 0의 경계로 갈 때 오른쪽에 양의 0에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리고 파이로 갈 때 극한 조사해본 거야, 그냥. 함수 나와가지고. 뭐 나와, 이거? 어차피 얘가 0으로 가면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얼마야? 이 x분의 sin x 극한 얼마야? 1이죠, 1. 그래서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m.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m이 뭐와 뭐 사이였어, 아까 전에? 문제 조건에서.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였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가 돼? 양수야. 그치? 얘는 항상 양수야. 그 다음에 얘는 0 대입해보니까. 파이. 사인 파이. 파이분의 사인 파이. 0이죠, 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m이야. 근데 m은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였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 m은 항상 음의 값을 가지지? 그래, 안 그래? 주어진 함수는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은, 여기에서 이걸 우변을 뺀 함수는 양의 연속이면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m이 반드시 몇 개 이상? 하나 이상. m이 아니라 요 x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가 하나 이상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 이상. 증명 끝이지? 자,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미분 파트에서도 중요하게 한 번쯤은 더, 한 번 이상 더 다뤄보게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중합 정리와 편값 정리 활용하는 거. 자, 그리고 L, 0,x가, x 마이너스 m이 연속이므로 해는 반드시 존재한다. 방정식의 해는. 어떤 방정식? 요거에서 L, 0,x에서 m을 뺀 것. m이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반드시 구간 기울기가 0과 루트 3분의 1 사이인 직선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걸 보인 거야.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디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어, 사실은. 0과 마이너스 파이 사이에서도 이걸 보일 수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제 문제 4번. 이렇게 보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한정하자, 일단.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y 콜 루트 3분의 1 sin x와, y 콜 루트 3분의 1 sin x와 연립해서 교점을 2개 이상 가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가져야 되는 조건은 뭐가 돼? 그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보다 작은. 그치?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면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몇 개 이상 존재? 2개 이상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1이면 루트 3분의 1 이상이면은 방정식의 해는 하나밖에 존재 안 하죠. 즉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방정식의 해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원점 하나밖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작아서 루트 3분의 1과 0 사이면은 방정식의 해가 둘 이상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울기의 변화에 따라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아질 수도 있어. 이걸 진짜 어렵게 해서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저 기울기에 따라서 해의 개수가 2개, 3개, 4개, K개, N개까지 증가하는 그 기울기 각도들을 수열화해서 문제 낸 게 있어요. 연고대 문제에서. 연고대 문제까지 가면은 다른 데서는 그런 거 안 다뤄. 알겠지? 안심해. 겁들려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까지도 이제 상위권 학교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까지도 생각을 넓혀서 한 번쯤 생각해봐라라는 의미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딱 나오면 미리 포기할 수 있으니까 맘 편하게. 자, 마지막 문제. 함수 f의 그래프를 원점을 중심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했다고 하자. 이번에 함수 fx를 회전 이동한 거야. 세타만큼. 이 회전 이동으로 얻은 곡선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도록 하는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아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을 때는 어땠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에 대해서 했어. 1번에서 루트 3분의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sin x 플러스 c 루트 3분의 x 플러스 c 요 직선도 다뤘잖아. y절편이 c인 직선도 다뤘잖아. 1번에서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라 하더라도 방정식의 해가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근데 이번에는 뭘 했냐면 함수 fx를 회전시켜버린 거야. 어떤 다른 직선에 대한 게 아니라 요 축이 되는 걸 세타만큼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겠지? sin x의 축이 되는 걸. 그치? 그럼 전체가 세타만큼 회전하겠지? 이렇게 회전시킨 후에 회전이동으로 얻은 곡선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도록 하려고 그래.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되도록 하는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떤 함수가 된다. 요게 말이 조금 애매하지? 도대체 어떤 함수도 안 나와 있어요. 말만 어떤 함수라고 해놓고 그냥 어떤 함수인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어떤 함수라고만 했어. 요거 해석하는 거. 여기서 어떤 함수란 뭘 얘기하는 걸까, 요거? 하나에 대응하는 것? 하나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응을 제외한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대응을 제외한 대응들. 대응 관계는 어떤 대응 관계 됐어? 1대1 대응, 1대 다대응, 다대1 대응. 함수가 안 되는 건 어떤 대응 관계에서 나타나? 1대 다대응에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어떤 함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어쨌든 함수가 되는 그래프가 되려면,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려면 세타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면 된다는 얘기야? 어떤 대응 관계를 가진 함수? 1대1이나 다대1. 다대1. 알겠지? 다대1. 그런데 1대 다대응은 돼, 안 돼? 즉 1대 다대응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지. 즉 1대 다대응이 이 사인 함수를 회전시켰었을 때 1대 다대응이 안 되는 조건이 뭐다? 조건의 세타를 구해라. 회전시킨 각 세타를 구해라. 여러분 봐봐. 이거 함수. 지금 이 함수 이거 함수야 아니야 저거? 제가 말로 잘못 표현했는데 저거 함수야 아니에요? 저 함수. 저 그래프는 아니야. 그치? x축만 보더라도 x 이퀄 제로에 대해서 해가 몇 개 있어?
3개나 있죠? x 이퀄 0에 대해서 교점이 3개나 있단 말이야. x 이퀄 0에 대해서 함수의 대응값이 3개나 존재해요. 1대 다대응의 대표적인 경우지.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즉 어떻든 간에 여하간에 함수의 그래프가 되도록 하는 세타의 조건을 구하여라. 그 세타의 조건으로서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세타가 너무 커지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회전을 너무 많이 시키면. 이거 회전 많이 시켜서 나타난 거지? 회전을 적게 시키면 어때? 회전을 적게 시키면, 세타 회전을 적게 시키면 대략 뭐 요런 정도만 회전시키면, 대략 요런 정도만 회전시키면 이때에는 어떤 x에 대해서도 두 개의 교점을 가지지 않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함수가 돼 안 돼? 이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야. 이런 걸 찾으라는 거야. 세타가 적을 때. 즉 세타가 0일 때는 세타가 0일 때는 회전 안 시키니까 무조건 사인 함수잖아. 그치? 루트 3분의 사인 x의 함수지? 즉 요 세타가 0에서부터 어떤 범위 내에서는 함수가 되지만 그 세타가 저기서 얘기하는 최대값을 넘어서면 루트 3분의 사인 x를 회전시킨 그래프가 함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때 그 회전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때 이 세타가 가져야 되는 값은 어떤 저기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 이거? 그치, 정말 잘 찍었습니다. 찍었지? 진짜 계산한 거야? 진짜 생각하면 정말 잘한 거고. 당장 시험 보고 대학 가셔도 되고. 느낌이 오지? 여태 뭐 달았어? 여태 루트 3분의 1 달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에 당연히 루트 3분의 1 튀어나와야 돼. 어? 자리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야.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도 좋은 능력이고 계산해 놨으면 더 좋은 거고. 알겠지? 루트 3분의 1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기울기니까 이거 탄젠트로 바꿔야 되지. 기울기로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세타가 최대값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찍어서도 이거 답 맞아요. 답은 맞아. 그래서 세타가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면? 3분의 파이. 그치?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냐? 결국은 틀렸네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 해가지고 끝나는 거야. 세타의 최대값. 봐봐. 왜 그런지 봐봐. 이거는 회전 변화는요. 회전 변화는 그래프가 회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뭐가 회전했다고 봐도 돼. 축이 회전했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를 이 상태 그대로 이거를 Y축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X축으로 삼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올려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축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내려가지. 원래 X축에 해당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끌려 내려가. 그리고 Y축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새로운 Y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임의의 직선. 봐봐. 뭐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한가? 이건 지금 안 되는데. 자, 여기에 임의의 X값에 대한 직선 요거 하나 생각해봐. 요걸 포함해서 원래 요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다시 세타만큼 반대로 회전시킬 거야. 세타만큼 회전된 거를 x 이퀄 x0라고 하는 요 값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요 직선에 대해서 해가 하나 있도록 하고 교점 해가 하나 있도록 이러면 함수지. 그치? 요 해가 하나면 함수야.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리고 요걸 다시 원래대로 딱 하고 돌려놓을 거야. 얘를 갖다 탁 하고 내릴 거야. 얘까지 통째로. 이 수직선 요거까지 통째로. 알겠지? 같이 회전시켜가지고 거꾸로 회전시켜가지고. 그럼 뭐가 만들어지기? 어떤 형태가 되어지게 돼? 지금 얘가 사인 함수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고 여기에서 수직을 했던 요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오게 되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기울어서. 이때 사용한 요때 여기에 회전한 요 세타는 여기에 요각과 관련돼 있지. 여기에 있는 이 각은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이거.
여기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치? 여기가 2분의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요 x 이퀄 x0의 직선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회전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으면 여기에 있는 이것의 기울기가 뭐다? 요 사이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게 되는 거야. 요게 일로 와가지고. 자,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고 생각하면 편해. 사인 세타를, 사인 x를, 루트 3분의 사인 x를 세타만큼 회전시킨 직선은, 곡선이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금처럼 함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직선까지 묶어서 원점으로 끌어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었을 때 x의 y축에 평행한 직선에 대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뭐가 되어지게 돼? 기울어 세타만큼 기울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큼 기울어진 직선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아니라 여기서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루트 3분의 1인 거야. 그치? 그리고 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와 뭐 사이면? 0과 루트 3분의 1 사이면은 해를 몇 개 가져? 이때는 2개 가진다 그랬잖아. 그치? 2개 가지니까 2개 가지면 돼, 안 돼, 이거? 해가 2개면 함수가 돼, 안 돼? 1대 다등으로 함수가 안 된단 말이야. 2개 이상 가지면. 그래서 이게 최대값 아닌가? 아, 최대값이다. 여기 세타 마이너스니까. 그치? 세타가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뭐보다 클 때? 루트 3분의 1보다 클 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루트 3분의 1보다 클 때 어떻게 되게 돼? 클 때 하나를 가지게 되지?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돼 있기 때문에 탄젠트는 세타에 대해서 비례해서 커지잖아. 요 안에 각에 대해서. 요게 커질수록, 요게 커진다는 얘기는 세타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져야 되지? 즉,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타보다 더 작은 세타들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요 부등식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타가 작아질수록 부등식은 만족하게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 조건보다. 그치? 그래서 세타의 최대값을 해야 되는 거야. 뭐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 되어지는 조건이 세타의 최소 조건이 되는 거야. 최대 조건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루트 3분의 1이 될 때 세타는 최대가 되어지게 되죠. 이 부등식 조건을 만족하는. 해가 하나인. 연립한 해가 하나인 조건. 몇 번의 조건이에요? 문제 1번의 조건인 거야. 앞에 문제들을 연결해 쓴 거야, 지금. 앞에서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 x 플러스 c면 문제 1번에서 해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면 직선의 기울기가. 그리고 그것이 경계의 조건의 최소 조건, 최대 조건인 거야. 자,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대1이나 다대1 함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1대 다대형이기 때문에. 함수 정의로부터 y축에 평행한 직선이 회전 이동한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사용한다. 1대 다대응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사용한다. 이 얘기야. 함수가 되기 위해서 1대 다대응이 아닌 조건을 사용한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의 결과로부터 이 세 개의 결과들을 갖다 조합하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자는 각 세타의 최대값 세타 m에 대해서 방정식 탄젠트 아까 내가 설명했던 이 부분이죠. 그치? 다시 원래 x축으로 회전시켜가지고 y축에 평행한 요 직선까지 같이 회전시켜서 요 사이각 세타를 보는 거야. 그러면 원래의 방정식에서 각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직선의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에
최대 세타의 조건을 구하라.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세타 m 이퀄 3분의 파이가 되어지게 됩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뭐가 돼야 되니까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치? 정리하면. 자, 방정식의 해 개수에 관한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알겠지? 오늘 다룬 문제들의 핵심이자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해의 개수의 변형 문제까지 함수의 대응 관계 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뭐 단순한 식에 관한 성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식의 성질을 다루는 식과 수의 성질을 다루는 여러 가지 수학적 내용들이 여러 개 녹아있지 지금. 그치? 수의 성질과 다양한 이제 수의 성질, 특히 이제 뭐 서로소 관계에 관한 수, 유리수, 무리수,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해집합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함수의 대응 관계 관련된 것들, 중간값 정리, 평값 정리, 어느 특별한 영역이라고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막 와서 붙어가지고 논술 문제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큰 주제로서 여기서 우리가 수화식에서 다루지만. 그리고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작업에서도 특히 이제 미분에서 다루어질 것들,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다뤘고. 중간값 정리, 평값 정리 활용하는 것들. 응? 또 존재함에 대한 증명 문제를 우리 유일성에 대한 증명 문제, 문제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설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로 경험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쓸 수 있는 거고. 아마도 지금 시간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겠지. 생각보다 오늘 다룬 문제들이요, 문제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다뤄지는 수학적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영역에서 잡다한 게 굉장히 많어.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다룬 거야, 문제 구조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거 보면, 증명하는 거 보면 중간중간에 증명 자체는 간단간단한 경우들이 꽤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구성이라든지 문제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생각하고 설명해 보게 되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다룬 거야. 여러 영역의 수학의 영역들을, 요소들을. 문제 유형부터 해서. 자, 잠깐 숨 한번 쉬시고 59페이지에 섹션 4의 간단한 내용들만 조금 점검하고